뇌출혈을 보면은 대표적인 게 뇌동맥류죠. 뇌동맥류는 뇌혈관벽이 늘어나서 꽈리처럼 부풀어 오는 건데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터지게 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합병증이 일어나게 되고 특히 아주 심각한 두통으로 오시게 됩니다. 뇌동맥류라는 것은 뇌혈관 자체가 이제 뇌 주주막 아래에 있기 때문에 혈관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이게 뇌동맥류가 터지게 되면은 머리 전체로 피가 번지게 됩니다. 굉장히 무섭죠. 같은 환자분입니다. 이게 정상일 때 CT고 이게 뇌출혈, 뇌지주막하 출혈일 때입니다. 뇌동맥류가 터지면 뇌지주막하 출혈을 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머리의 빈 공간에는 다 출혈로 번지는 모양입니다.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3분의 1은 돌아가시고 3분의 1은 장애를 안고 3분의 1만 생존하는 병입니다. 그럼 뇌동맥류의 치료는 막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자르게 된다면은 우리가 흔히 뇌동맥류라는 게 어떤 뭐 암덩어리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혈관의 어떤 일부기 때문에 자르게 되면 구멍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를 수는 없고 이 안쪽으로 피가 안 들어가게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예전부터 해오던 치료 방법인데 수술적 치료죠. 머리를 열고 개두를 해서 뼈를 열고 뇌 사이로 들어간 다음에 이 뇌동맥류의 위치를 찾아서 이렇게 뇌동맥류의 목을 금속 클립이라는 걸로 찝는 겁니다. 겉에서. 이건 수술적 치료고요. 실제 예를 보시면 이렇게 뇌동맥류가 이렇게 볼록하게 있죠. 이렇게 실제 수술 사진입니다. 굉장히 흉측하게 생겼죠. 실제로 보면은 위에는 뇌혈관 조영술로 보이는 사진이고, 이거는 이제 수술 시야에서 직접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뇌동맥류입니다. 약간 다르죠. 굉장히 실제로 보면 흉측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금속 클립이라는 걸로 목을 물기 직전의 모습이고 이렇게 납작하게 물어버립니다. 그러면 안 터지겠죠. 수술 후의 모습입니다. 화살표 보이시죠? 이렇게 하얀색 클립이 들어가 있고 상처가 이렇게 크게 나 있습니다. 이게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수술 사진입니다. 이렇게 먼저 머리뼈를 이미 열었고요. 이 뇌와 뇌 사이에 이런 고랑을 따라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실제로는 되게 협소한 부위입니다. 우리가 현미경으로 지금 확대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보이지만 굉장히 협소한 부위고, 이 지금 보시는 이 좀 분홍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혈관입니다. 이 혈관의 직경은 한 4mm 밖에 안 돼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동맥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동맥류의 목을 실제로 이렇게 확보를 한 다음에 목을 이렇게 금속 클립으로 무는 방법이 수술적 치료입니다. 머리를 열어야 되는 수술적 치료죠. 이렇게 확인합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꽈리가 있었던 부분이 이런 클립으로 없어진 걸 보이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머리 여는 방법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머리를 열지 않고 뇌혈관 중재술로 이런 뇌동맥류를 치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혈관 안으로 관을 넣은 다음에 백금 코일이라는 걸로 뇌혈관의 그 뇌동맥류의 빈 공간을 채우는 거죠. 이름으로써 혈류가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막는 겁니다. 이걸 코일 색전술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들어가는 코일의 모양을 볼까요? 이걸 백금 코일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확대한 사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보이죠. 이게 크기가 이 전체 원의 크기가 한 2-3mm 밖에 안 돼요. 굉장히 부드러운 애들이기 때문에 혈관 그 뇌동맥류 안에 들어가서도 모양을 찾기가 쉽고 그렇게 큰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돌돌돌 말리죠. 아까 그 뇌동맥류의 모양처럼 만들어지면서 채운 그런 방법입니다. 실제 뇌혈관 중재술로 치료하는 뇌동맥류의 모습입니다. 미세도관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아까 실제로 봤던 백금 코일을 안으로 집어넣는 거죠.
크기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동맥류의 모양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서 치료를 합니다. 이런 머리를 열지 않고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고 뇌혈관 중재술, 특히 코일 색전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실제 코일 색전술 후의 모습이고 이렇게 안에 빨간색으로 있죠. 색깔이 빨갛지는 않고요. 이렇게 영상상으로 표시되기 위해 색깔을 칠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치료하는 겁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수술적 치료는 이렇게 상처도 크게 나고 머리뼈도 열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클립이 들어가고, 하지만 방금 보셨던 코일 색전술, 뇌혈관 중재술을 통해 혈관을 치료한 경우는 이렇게 아까 들어간 백금 코일 자국만 보입니다. 겉에서 전혀 보이진 않고요. 엑스레이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병이 발견됐을 때 어떤 치료를 선택을 해야 되는가? 개두술, 머리를 열어야 되는지, 머리를 열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지 고민이 되죠. 요즘 추세는 머리를 열지 않고 하는 치료 방법이 좀 더 각광받고 있는데, 흔히 환자분들이 선호하는 방법들입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연다, 상처를 낸다, 머리에 머리뼈를 연다, 뇌를 건드린다 하면은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입견 때문에 색전술을 많이 선호하고, 우리 의료진 사이에서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특히 예전에는 그런 뇌혈관 중재술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기구들이 좀 빈약하다든지 어떤 병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스텐트라든지 이런 색전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아주 복잡한 뇌동맥류도 이렇게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뇌혈관 중재술은 머리를 열지 않는 뇌혈관 수술입니다. 최근 거의 모든 뇌혈관 질환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부터 해왔던 머리를 여는 수술과 그 치료 성적도 비슷해서 요즘 각광받고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뇌혈관 중재술이 꼭 최적의 치료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경우를 해결할 수는 없죠. 따라서 기존에 행해왔던 개두술과 이런 뇌혈관 중재술을 병행하거나 아니면 개두술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따라서 이런 뇌혈관 질환이 있다면 그 선택에 있어서, 치료의 선택에 있어서 꼭 뇌혈관 신경외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